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비밀, 바로 혈당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먹고 생활하는 방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특히 여성은 호르몬 변화나 임신, 폐경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라고 하면 단순히 당뇨병 예방만을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당뇨병 예방은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면 우리 몸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높은 혈당은 심혈관 질환, 신경 손상, 신장 질환, 심지어 시력 손상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무서운 합병증을 미리 막는 방패와 같아요. 또한 안정적인 혈당 수치는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후만 되면 나른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종일 활기차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분 변화에도 혈당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널뛰기 하듯 변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혈당은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혈당 관리, 과연 어떤 방법으로 똑똑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특히 효과적인 혈당 관리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되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샐러드나 채소 위주의 반찬을 식탁에 꼭 올리시는 걸 추천해요. 탄수화물 섭취 조절도 빼놓을 수 없죠. 탄수화물은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주는 영양소니까요. 흰 쌀밥이나 밀가루 같은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 현미, 잡곡밥, 채소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단 음료는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정말 중요한데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마치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것처럼요. 식단의 혈당 지수, 즉 GIGI와 혈당 부하, 즉 GALGL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GI와 GAL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도 혈당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를 거르게 되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혈당 관리에 아주 기본적인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목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래요. 두 번째 비법은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은 혈당 관리를 위한 최고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창고와 같아서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식후 운동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거창하게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어렵다면 5분 운동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제자리 뛰기, 무릎 들어 올리기, 가벼운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을 5분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세 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식습관이 나빠지면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요가, 명상, 심호흡,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해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해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와 혈당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통해 질 좋은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니 금연과 절주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혈당 측정은 나의 혈당 변화를 파악하고 어떤 생활 습관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당뇨병 위험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당뇨병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거든요. 특히 여성에게는 호르몬 변화라는 특별한 요소가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리주기, 임신, 폐경과 같은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당 수치가 평소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각 시기에 맞는 혈당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성 당뇨병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더욱 각별히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폐경 후에는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혈당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혈당 관리는 꾸준한 노력과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긴 여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혈당 측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각 비법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우리 몸은 정말 섬세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곤 하거든요. 특히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훨씬 복잡한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섬세한 균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식습관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간식들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한
똑똑한 간식 선택법을 알려드릴게요.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요거트, 혹은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일도 너무 달콤한 과일보다는 베리류나 사과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분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는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함께 아몬드를 몇 개 곁들이는 식이죠. 이렇게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또한 요리 방법을 바꾸는 것도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튀기거나 볶는 요리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굽는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기름 사용량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혈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외식을 해야 할 때는 메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맵거나 짜거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채소가 풍부하고 단백질 위주의 메뉴를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요즘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이런 요청들을 흔쾌히 받아주는 식당들도 많아졌어요. 적극적으로 나의 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요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운동해야지라고 마음먹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해 하시거든요. 완벽한 운동 계획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걷기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친구와 함께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또는 계단 오르기, 집 주변 산책, 가까운 공원에서 가볍게 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준비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편안한 신발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걷기 운동이랍니다. 근력 운동은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들에게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헬스장에 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스쿼트, 런지, 플랭크, 팔굽혀펴기 무릎 대고 같은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성 맨몸 운동이라고 검색하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을 탄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특히 여성의 감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로 인해 감정 기복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향초를 피우고 명상하는 시간,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마련해 보세요. 자연 속에서 걷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숲이나 공원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한 수면은 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려 혈당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생활 습관 개선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규칙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이상을 느껴야만 병원을 찾으시는데요. 건강검진은
몸에 이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받아서 내 몸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압 등 다양한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여성 특화 혈당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성의 몸은 일생 동안 다양한 호르몬 변화를 겪습니다. 사춘기, 가임기, 임신, 폐경 등 각 시기마다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고 이는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여성 혈당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혈당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란기 이후 황체기에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이때 혈당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이 시기에는 특히 식단과 운동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생리 주기를 기록하고 혈당 변화를 관찰하면서 몸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되거나 악화되는 당뇨병을 말합니다.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여 혈당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임신성 당뇨병은 산모에게는 조기 진통, 임신 중독증,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증가를, 아기에게는 거대화, 저혈당, 황달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반드시 받고 만약 진단받았다면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식단 관리, 운동, 필요시 인슐린 주사 등을 통해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폐경기는 여성의 삶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폐경 후에는 체지방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폐경 후 여성은 혈당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단을 통해 체중 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타민 D와 칼슘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이 영양소들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혈당 관리는 나이와 생애 주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긴 여정 속에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론 영양사나 운동 처방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성의 혈당 관리는 단순히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4가지 핵심 비법들을 잘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몸이 겪는 특별한 변화들, 즉 생리주기, 임신, 폐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섬세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걸쳐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건강이라는 값진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